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 박사과정 최희정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논문의 제목은 Inpainting Transformer for Anomaly Detection입니다. 이 논문은 2021년 ICIAP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먼저 논문의 모티베이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미지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을 제안한 논문인데, 이 분야에서는 이제 CNN을 활용해서 리컨스트럭션이나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함으로써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을 하는 모델들이 많고, 이렇게 학습한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기반으로 이상치를 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이 많이 제한되어 왔는데, 이 모델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리컨스트럭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CNN을 활용한 리컨스트럭션 모델인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를 활용을 해서 인풋으로 받은 정상 이미지를 그대로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상 분포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반면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활용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CNN 구조를 활용을 해서 인풋으로 받은 커버드 정상 이미지, 즉 이미지에서 일부 영역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정상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가려져 있는 커버드 파트를 생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상 분포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이미지 어노말리 디텍션 방법론들은 각각 한계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먼저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를 대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의 제너럴라이제이션 효과로 인해서 모델이 정상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상치 이미지도 잘 복원을 해서 이상치 이미지도 정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미스 디텍션이 발생하기 쉽다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NN이 제한된 립세티브 필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페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정보를 활용하는데 조금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페인팅을 기반으로 하는 인페인팅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사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 모델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인페인팅 태스크에서 커버드 파트 주변의 넓은 영역에 대한 정보, 즉 커버드 파트의 주변 영역의 정보를 잘 이제 결합하고 이제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커버드 파트를 잘 생성하기 위해서 어텐션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CNN을 기반으로 하면 이게 제한된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은 영역에 대한 정보를 잘 결합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인페인팅 태스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어텐션을 활용을 해서 이제 모든 영역들을 잘 반영을 해서 커버드 파트를 생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 레코그니션 분야에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즉 VIT와 같이 셀프 어텐션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인페인팅 태스크에서 어텐션이 잘 활용되는 점과 이제 최근에도 이제 비전 분야에서 어텐션을 기반으로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VIT라는 모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VIT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 어노말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인트라라는 모델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트라는 패치 인페인팅으로 이제 이상치 탐지 문제를 푸는 모델이고, 컨볼루션 연산 없이 어텐션만을 활용을 해서 커버드 파트의 주변 정보를 잘 반영을 해서 인페인팅과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패치 인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이 VIT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VIT와 동일하게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분할을 하게 되고요. 이 패치 단위로 분할을 하고 나서는 VIT가 커버드 패치 주변에 패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커버드 패치를 잘 생성하도록 학습하는 과정 자체를 패치 인페인팅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논문에서는 인페인팅 트랜스포머라는 인트라를 제안을 하고 있고,
이 인트라라는 모델은 VIT를 활용을 해서 패치 단위로 인페인팅을 수행하는 모델로서 그 패치 인페인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을 하고 그 분포를 기반으로 이상치를 탐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인페인팅 트랜스포머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장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모델 학습과 이상치 탐지로 단계가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모델 학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존재하게 될 때 이 이미지를 지금 하늘색으로 보이시는 영역으로 이제 패치 단위로 분할을 하게 되고 이 패치 안에서도 특정 영역,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윈도우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윈도우 안에서 다시 한번 커버드 패치가 되는 이 검은색 부분을 이제 랜덤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미지를 가지고 모델링을 한다라기보다는 패치로 나눈 데에서 다시 한번 윈도우라는 영역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 인페인팅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분할을 하고 커버드 패치, 즉 여기 보이시는 이 검은색 부분에 해당하는 커버드 패치의 네이버링 패치인 이 빨간색 패치들을 기반으로 검은색 패치를 예측, 즉 생성하는 VIT를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 학습이 완료되면은 두 번째로 이상치 탐지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모델이 패치 단위로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윈도우 단위로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서 학습한 패치 인페인팅을 통해서 이미지의 모든 패치를 복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패치부터 마지막 패치까지 이 패치를 생성할 수 있는 윈도우를 설정을 잘 해서 모든 패치들을 다 이제 생성을 해서 이어 붙여서 최종적으로 복원 이미지를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실제 이미지와 그 복원된 이미지의 차이를 통해서 어노말리 스코어를 도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는 이러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모델들의 모델 구조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모델은 VIT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패치 단위로 인페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패치 인페인팅의 문제 자체를 먼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패치 인페인팅은 이미지 내부에 존재하는 커버드 패치의 네이버링 패치를 기반으로 커버드 패치를 생성하는 태스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수식을 통해서 살펴보면 인풋 이미지 X가 존재한다라고 하고 이 X의 높이가 라지 H 그리고 넓이가 라지 W 그리고 채널이 라지 C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는 H 곱하기 W 곱하기 C의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저희는 여러 개의 패치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 각각의 패치를 저희가 XPI,J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패치의 크기는 정사각 패치라서 K제곱 곱하기 C의 크기를 가진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치들은 전부 다 K제곱 곱하기 C의 크기를 가지고 XP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고 위에 있는 서브스크립트인 I, J는 그 패치의 위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패치로 분할을 하게 되고 패치의 크기가 K제곱이기 때문에 이 분할된 패치의 총 개수는 이제 n 곱하기 m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n은 원래 이미지의 높이인 H를 패치의 높이인 K로 나눈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미지의 넓이를 패치의 넓이로 나눈 이 K분의 W의 개수만큼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 K를 16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X라는 이미지를 16x 16의 여러 개의 패치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치가 나뉘고 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는 윈도우를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커버드 패치와 이제 나머지 이웃 패치들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패치 인페인팅은
L 제곱개의 패치로 구성된 스퀘어 서브 그리드, 즉 윈도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이 인풋 이미지를 16x 16의 이제 패치로 분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패치를 이제 가로로 L개 그리고 세로로 L개를 해서 총 L 제곱개의 패치로 구성된 그 윈도우 영역을 설정을 하게 되고, 그 윈도우 영역 안에서 저희가 커버드 패치와 그 다음에 커버드 패치를 제외한 나머지 패치들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윈도우의 그 수식부터 보시면은,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XP의 I, J들이 모여있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I, J가 S라는 이제 집합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S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R부터 R 플러스 라지 L-1까지 있어서 총 이제 I가 L개가 있고, J도 동일하게 S부터 S 플러스 L-1까지 있어서 총 L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명하고 있는 이 R하고 S는 이제 XP, R, S, XP의 R, S가 그 윈도우의 가장 어퍼 레프트에 해당하는 패치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X라는 전체 이미지가 있을 때 이거를 16x 16의 패치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하늘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윈도우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거를 빨간색과 검은색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와중에 이 윈도우를 구성하는 가장 어퍼 레프트에 있는 패치의 위치가 R, 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 S로부터 L개와 그 다음에 R, S로부터 아래로 L개의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윈도우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전체적으로 L 제곱개의 패치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를 설정하고 나면은 저희는 먼저 커버드 패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커버드 패치 같은 경우에는 랜덤 샘플링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랜덤 샘플링으로 윈도우 안에 있는 하나의 패치를 커버드 패치로 명명을 하고, 그 커버드 패치의 노테이션을 저희는 XP T,U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T,U는 당연히 윈도우 안에 있기 때문에 S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XP T,U, 즉 커버드 패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패치들을 저희는 이제 커버드 패치를 제외한 윈도우 내 나머지 패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에서도 XP I, J의 집합인데 I, J가 S 안에 있고 T,U는 제외한다 라고 노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XP T,U와 그 다음에 XP I, J를 합치게 되면은 지금 위에 있는 윈도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 L을 7로 설정을 해서 총 49개의 패치로 이제 윈도우를 구성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치 인페인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VIT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패치로 이제 분할하고 나서는 패치 인베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패치 인베딩과에서는 이제 패치 자체를 인베딩하는 모델 디멘전으로 인베딩하는 그 인베딩 값과 그다음에 포지션 인베딩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 인베딩 값부터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는 XP I, J, 즉 이 패치의 이제 포지션 정보인 FI, J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거를 이제 1차원의 포지션 인베딩으로 학습하는 포스 인브라는 이제 그 구조를 통해서 포지션 인베딩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위쪽에서 말씀드린 XP I, J의 포지션 정보인 FI, J가 무엇이냐면 요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도출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n이라는 것은 앞쪽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패치 전체 이미지에서 패치의 개수라고 개수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원본 이미지의 그 높이를
패치 높이로 나눈 거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 다음에 i-1을 곱하고 거기에 j를 더해서 이 fij라는 함수를 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치의 포지션을 나타내는 i와 j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포지션 정보를 fij로 이제 변환을 해주고, 그 변환된 정보를 이제 posinv라는 함수의 인풋으로 넣어서 최종적으로 포지션 임베딩을 도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포지션 임베딩을 1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포지션 임베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패치 임베딩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트라라는 모델은 커버드 패치를 제외한 윈도우 내에 존재하는 나머지 패치들에 대해서 각 패치들을 이제 플래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VIT당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패치들을 플래튼을 하고, 그 플래튼한 값을 이제 D차원으로 변환을 하게 되고, 그 D차원으로 변환을 할 때는 앞에 보이시는 이 2라는 이제 행렬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라는 행렬을 사용을 해서 플래튼한 패치를 D차원으로 변형해주는 부분이 제가 지금 커서를 놓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커서를 놓고 있는 부분에다가 뒤쪽에 보시면 포지션 임베딩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합쳐가지고 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패치 임베딩인 yi,j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D는 512로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커버드 패치를 제외한 윈도우 내 나머지 패치들 각각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yi,j로 임베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yi,j는 512차원의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윈도우 안에 존재하는 커버드 패치는 어떻게 임베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버드 패치인 xpt,u는 싱글 러너블 임베딩인 즉 xinpaint 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아래와 같이 임베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G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 G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싱글 러너블 임베딩인 이 xinpaint,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학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D차원의 그냥 벡터를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는 저희가 t,u를 지금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포지션 임베딩을 위와 동일하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 내 나머지 패치들을 위해서는 이 2라는 행렬을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커버드 패치를 위해서는 이렇게 xinpaint라는 벡터 자체를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L제곱개의 그 패치들을 가지고 있고, L제곱 마이너스 1개의 yi,j와 그 다음에 하나의 g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L제곱개의 패치에 대한 이 임베딩들을 쭉 순서대로 이제 VIT의 인풋으로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VIT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VIT에서는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해서 MSA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MSA 구조는 이제 패치 임베딩에다가 3개의 독립적인 러너블 웨이트 매트릭스를 적용을 해서 각각 키 쿼리 밸류 값을 도출을 하게 되고, 이 키 쿼리 밸류 값에 대해서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연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텐션을 적용한 결과값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 MSA 같은 경우에는 쿼리와 그 다음에 키의 멤머를 이제 적용을 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다가 이렇게 스케일과 마스크를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를 도출을 해서 어텐션의 가중치를 도출을 하고 나서 이 밸류 값에다가 그거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텐션이 적용된 결과값을 도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MSA 같은 경우에는 학습 이미지의 패치들이 매우 비슷하거나 흐릿한 경우에 이제 쿼리와 키가 이제 각각의 패치들에 대해서 이제 유사한 값들이 갖고 있어서 이 닷 프로덕트 값조차도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MSA에서 소프트맥스를 계산을 해서
어텐션을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이 MSA에서 계산되는 결과값이 유니폼 소프트맥스 웨이티드 썸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페인팅 성능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MSA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학습 이미지가 이제 패치들이 매우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패치들의 어떤 인베딩 값 자체가 동일하고 그로 인해서 커리어 키 값도 유사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다 프로덕트 값이 유사하고 소프트맥스 값도 유사해지기 때문에 어텐션을 적용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 즉 MSA를 조금 더 이제 인페인팅에 맞게 보완을 한 멀티 헤드 피처 셀프 어텐션이라는 MFSA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트라라는 모델은 MSA에서 키와 커리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러너블 웨이트 매트릭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거를 넌리니어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즉 MLP로 변경을 해서 넌리니어 디멘전 리덕션을 수행하는 방법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MLP 구조를 한 개의 히든 레이어와 그 다음에 갤루 넌리니어리티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FSA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MSA에서 키와 커리를 도출하기 위해서 원래는 러너블 웨이트 매트릭스를 그냥 곱해서 리니어한 방식으로 키 커리 인베딩을 도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넌리니어리티를 넣겠다라는 어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러한 방식을 MFSA, 즉 멀티헤드 피처 셀프 어텐션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MLP를 사용을 해서 한 번 더 피처로 이제 매핑을 한 다음에 어텐션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MFSA라는 이름을 쓴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MFSA를 이제 사용을 해서 VIT에 적용을 한 구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구조는 VIT를 따라가게 되고 이 VIT에서 MSA를 MFSA로 대체한 구조 를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밑에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구조에다가 마지막으로 레지듀얼 커넥션을 이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조는 뭐 어렵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적인 VIT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때 그 VIT 구조에다가 MSA를 MFSA 여기 지금 보이시는 빨간색으로 대체한 부분 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멀티헤드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블럭을 되게 여러 개 쌓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블럭을 쌓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중간에 롱레인지의 어떤 레지듀얼 커넥션을 넣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거를 사용한 이유가 이제 논문에서는 이 모델 자체가 사실은 이 패치 커버드 패치를 이제 생성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모델이 전체적인 윈도우에 대한 패치를 모두 다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복원하는 과정이 사실 세그멘테이션과 유사하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의 유닛 구조를 이제 참고를 해서 여기에 이제 롱레인지 레지듀얼 커넥션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조는 이렇게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보시면은 이 앞쪽에도 써있듯이 이제 L제곱 곱하기 D차원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윈도우 안에 지금 커버드 패치와 그 커버드 패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패치들을 갖고 있고 그게 총 합하면 L제곱계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L제곱계의 패치 각각에 대한 인베딩이 D차원이기 때문에 그 윈도우 내에 존재하는 모든 패치들의 인베딩을 순서대로 이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풋으로 넣어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VIT처럼 L제곱 곱하기 D차원, 즉 인풋과 동일한 차원의 아웃풋 시퀀스를 이렇게 도출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그럼 도출이 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윈도우에 대한 값이 도출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인페인팅
어떤 태스크에 맞게 이 패치에 대한 최종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 뒷단에 보라색으로 이제 표기가 된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렇게 L제곱 곱하기 D차원의 인풋과 동일한 어떤 결과값을 얻은 후에 이 각각의 그 L제곱계에 대해서 저희가 L제곱계에 대한 축을 기준으로 평균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모든 패치에 대한 어떤 평균적인 그 D차원의 임베딩 벡터를 얻게 되고, 그 벡터를 얻은 후에 거기다가 다시 어파인 트랜스폼을 적용을 해서 이 D차원의 벡터를 원래 패치의 그 차원이었던 K제곱 곱하기 C차원으로 이제 변환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페인티드 플래튼드 패치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전반적인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는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러한 모델들을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윈도우를 구성하는 패치의 개수를 결정하는 L이 정해지면, 여기서는 7로 설정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해지면 인풋 정상 이미지에서 저희가 이미 패치로 이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패치로 이루어진 윈도우를 이제 랜덤으로 샘플링 할 수 있게 되고, 그 랜덤 샘플링을 여러 개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윈도우 여러 개로 구성된 학습 배치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배치 내에 있는 각 윈도우에 대해서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인페인팅할 패치의 위치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는 이 윈도우가 존재할 때 각각의 그 인페인팅이 될 패치의 위치가 랜덤으로 되게 여러 가지로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어떠한 로스를 사용하게 되냐면, 당연히 인페인팅이기 때문에 인페인팅의 대상이 되는 패치, 즉 커버드 패치에 대한 실제값과 복원값을 기반으로 로스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최종 로스는 앞에 보이시는 이 L, XP, XP 햇과 동일하게 되고, 이 로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실제값과 복원값에 대한 픽셀와이즈 L2 로스와 그 다음에 GMS와 SSIM을 사용한 두 가지 요소, 즉 로스들이 더 추가가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GMS와 SSIM은 어떤 것인지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 GMS는 이미지 그레디언트가 왜곡 현상에 민감하지만 왜곡 이미지 내의 여러 영역에서 그 정도, 그 현상에 민감한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 원본 이미지와 왜곡 이미지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이 로컬 단위로 비교를 해서 그 로컬 단위로 비교한 값들의 그 분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미지 품질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MS와 SSIM 자체는 이미지 퀄리티 어세스먼트라는 IQS라는 분야에서 이제 제안된 방법론들이고, 두 이미지가 존재할 때 그 두 이미지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이제 평가하는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MS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이미지가 존재할 때 그 각각의 이미지에서 이제 지역적으로 그 두 이미지의 그레디언트를 비교를 하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GMS가 이 왜곡 이미지가 존재할 때는 그 영역 안에서 여러 이제 로컬 부분의 그 어떤 그레디언트의 어떤 그 민감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민감한 정도를 베리에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평가한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SIM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거의 초반에 제안된 방법론이라서 조금 더 직관적이게 되는데, 이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왜곡된 이미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는 이 사람의 시각이 구조 정보를 도출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서 구조 정보를 기반으로 이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이 원본 이미지와 왜곡 이미지에 대해서 밝기와 대조 같은 어떤 구조 정보를 도출을 해서 그걸 비교함으로써 이미지 품질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GMS와 SSIM에 대한 어떤 그 더 자세한 부분은 이 밑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패치 각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GMS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GMS가 아무래도 지금 이 각각에 대해서 지금 로컬한 영역이라고 봐서 이 로컬한 영역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값들을 이렇게 도출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평균값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GMS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두 번째는 SSIM에 대한 부분인데, SSIM 같은 경우에도 패치 단위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평균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2 픽셀와이즈 A2 로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어떤 리컨스트럭션이나 제너레이션에서 사용하는 이제 로스인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GMS나 SSIM 같이 이미지 퀄리티 어세스먼트에서 사용되는 어떤 로스들을 평가 척도들을 가지고 와서 이 실제 값과 복원된 값이 얼마나 이제 같은지 다른지, 즉 이 복원 값을 왜곡된 이미지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 두 개의 값이 얼마나 다른지 같은지를 평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 구조를 앞서 말씀드렸던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학습이 완료된 후에는 인퍼런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초반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인트라라는 모델이 앞서 보신 것처럼 윈도우 안에서 이제 패치 단위로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풋 이미지의 전체적인 그 복원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 인풋 이미지의 모든 패치들에 대한 인페인팅을 수행을 해서 이미지 전체 자체를 이제 패치를 붙여가지고 복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각 패치가 이제 각 윈도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윈도우를 설정을 하고, 그 안에 중심이 되는 부분을 이제 인페인팅 할 어떤 대상이라고 봐서 그 인페인팅 할 대상에 대해서 이제 복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PI,J의 그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S는 각각 R과 이제 스몰 s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R, S가 윈도우의 가장 어퍼 레프트 패치의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위치로부터 이제 가로로 L개, 그 다음에 세로로 L개의 영역을 윈도우로 설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L이 이미 7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R하고 S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윈도우를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R하고 S를 각 패치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g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g라는 함수는 이 맥스 값을 도출을 하게 되는데, 1과 c에서 그 인풋으로 들어가는 위치에서 2분의 1, 즉 그 패치의 개수 의 값을 비교해서 맥스 값을 도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도출을 함으로써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값을 도출을 함으로써 요 t, u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제 r, s가 도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식적인 부분이니까 이 앞쪽의 그림들을 보시면서 조금 직접 해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더 아마 빠르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퍼런스 단계에서 각 패치들을 복원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미지 단위로 복원을 마치고 나면은 이 연구에서는 이제 원본 이미지와 그 복원된 이미지에 대해서 그 GMS, 앞서 말씀드렸던 그 GMS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스키마를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원본 이미지와 복원된 이미지의 차이인 디퍼런스 맵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퍼런스 맵은 여기서 diff x, x 해시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이 디퍼런스 맵을 그 x와 x 햇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여러 가지 스케일에서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을 잘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개의 L 스케일에서 도출한 이제 그레디언트 디퍼런스 맵의 값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L은 2분의 1과 4분의 1로 설정을 했고, 이 L 스케일에서 도출한 그레디언트 디퍼런스를 여기서는 MLX, X 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MLX, X 햇은 이 2분의 1이나 4분의 1 스케일로 X와 X 햇을 이제 스케일을 변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GMS에서 활용하는 그레디언트 디퍼런스를 그대로 얻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두 가지를 다 활용하기 위해서, 즉 2분의 1 스케일과 4분의 1 스케일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디퍼런스 맵 자체를 다시 한번 원래 스케일로 이제 복원을 하게 되고, 그 복원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2분의 1과 4분의 1 스케일에 대한 픽셀와이즈 민 값을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퍼런스 맵은 앞서 말씀드렸던, 즉 트레이닝 로스에서 사용이 되었던 GMS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2분의 1 스케일과 4분의 1 스케일 두 개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그 평균 값을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디퍼런스 맵을 이제 도출하는 과정에서 L 스케일 같은 경우에 이 L 스케일에 대한 그레디언트 디퍼런스를 GMS 값으로 도출하고 나서, 이 도출한 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MLX, X 햇을 도출하는 이제 과정까지 이 첫 번째 수식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LX, X 햇을 도출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픽셀라이즈 민을 도출을 해서 diff X, X 햇을 최종적으로 도출하게 될 텐데, 그 값을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두 번째 수식에 있는 어노말리 맵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이 디퍼런스 맵이 정상 데이터의 디퍼런스 맵의 평균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어노말리 맵으로 명명을 하고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식에서도 보시면 디퍼런스 X, X 햇이 존재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시는 라지 T라는 정상 데이터, 그 트레이닝의 데이터에 있는 정상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G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정상 데이터에 대해서 도출한 이 G, G 햇의 디퍼런스에 대한 평균값에서 이번에 도출한 이 디퍼런스가 얼마나 벗어나는지에 대한 정도를 어노말리 맵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그 어노말리 스코어를 도출을 할 때 디퍼런스 맵 자체가 정상 데이터의 분포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한 번 더 가공하는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노말리 맵을 최종적으로 도출을 하게 되고, 이 어노말리 맵 자체는 저희가 인풋으로 넣은 어떤 원본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인 라지 H, 라지 W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어노말리 맵은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데 그대로 사용이 되고, 어노말리 스코어는 스케일 값이 하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어노말리 맵에 대해서 픽셀라이즈 맥시멈 값을 이 어노말리 스코어로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의 세팅부터 살펴보면, 이 논문에서는 이미지 어노말리 디텍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데이터셋인 MVTIC AD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VTIC AD는 앞에 보이시는 장표처럼 되어 있고 초록색이 정상 이미지, 빨간색이 이제 비정상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MVTIC AD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모두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픽셀 단위로 정상과 비정상 레이블이 존재를 해서 저희가 비정상인 부분이 어딘지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값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로는 AUROC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디텍션을 위해서는 이미지 단위로 잘 맞췄는지에 대한 AUROC를 활용을 하고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픽셀 단위로 AUROC 값을 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실험 결과부터 보시면 이 MVTIC AD의 데이터셋에 이제 각 텍스처와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정상과 비정상 그 데이터셋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서브 데이터셋 각각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가 결론적으로 보시면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모두에서 RIAD라는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도출을 했는데요. 이 RIA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인트라랑 동일하게 인페인팅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컷 페이스트라는 모델을 벤치마크 모델로 사용했는데 이 모델은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한 모델로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엑스트라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모델보다는 사실 디텍션에서는 좋은 성능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도출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모델 컴포넌트와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NLR이라고 해서 No Long Residual Connection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을 때 유넷 구조에서 차용을 해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이 인트라라는 모델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제거하고 나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이 NLR에 대한 이제 성능을 도출을 한 걸 살펴봤을 때 레귤러라고 해서 앞쪽에서 이제 일반적인 그 인트라 모델에서 이제 도출한 결과와 비교를 했을 때 성능 저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넣는 것 자체가 모델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MSA라고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에 대한 부분을 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MFSA를 이제 제안을 해서 이 MFSA를 MSA로 다시 한번 대체를 하고 나서 이 모델을 학습을 했을 때는 디텍션 성능은 저하가 되고 세그멘테이션 성능은 아주 미세하게 이제 증가가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MFSA를 제안을 했는데 이 MFSA가 이 디텍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L이라고 해서 저희가 윈도우 사이드 랭스라고 부르는 그 윈도우에 존재하는 패치의 개수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었는데요. 그 L의 값에 대해서도 5와 9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 레귤러라는 이제 기본적인 모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을 7로 설정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비교했을 때는 L이 5, 7, 9로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되었지만 이 값을 증가하면 사실은 이제 사용하는 패치의 개수가 많아지고 그 패치 개수를 이용해서 셀프 어텐션에서 이제 활용하는 그 매트릭스의 그 차원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5와 이제 9 사이에 있는 7을 최종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모델 컴포넌트와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에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미지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인페인팅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인트라라는 그 논문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발표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